24시간 뒤 당신 이름이 살인마로 불릴 거예요. 주하늘이 진태석에게 던진 그 한마디가 사실은 협박이 아니라 거래의 시작이었는데요. 주하늘은 그날 밤 혼자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고 몇 번이나 숨을 삼켰습니다. 진태석한테 목이 잡히던 순간의 공포도 공포였지만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거든요. 공난숙이 아직 안에 있고 그 공난숙이 자기를 진짜 아들처럼 아끼고 있다는 걸 주하늘이 너무 잘 알잖아요. 공난숙이 세무조사로 벼랑 끝에 몰려도 주하늘만큼은 끝까지 껴안으려고 했던 사람. 그런데 이제 주하늘이 공난숙을 꺼내려면 진태석을 상대로 딜을 해야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더러운 선택인지 주하늘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주하늘은 진태석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겁이 안 났을 리 없는데요. 그래도 주하늘은 일부러 담담한 얼굴로 버텼습니다. 진태석은 주하늘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비웃듯이 말하죠. 또 뭘 원해? 공난숙 회장님 꺼내주세요. 진태석은 그 말에 눈빛이 확 바뀌었습니다. 주하늘이 공난숙을 위해 움직인다는 건 진태석 입장에선 내가 잡을 인질이 늘었다는 뜻이니까요. 진태석은 주하늘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물건을 흥정하듯 몰아붙였는데요. 동영상은 없앨게요. 진짜로요. 대신 공난숙 회장님을 무사히 나오게 해주세요. 여기서 주하늘이 내민 게 단순한 선이었을까요? 아니요. 주하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이 원하는 건 USB 하나가 아니라 주하늘의 목줄이라는 걸요. 그래서 주하늘은 거래 조건을 딱 박아버립니다. 공난숙 회장님이 밖에 나오는 거 확인하면 그때 없애요. 확인? 저도 확인해야죠. 제가 믿을 사람은 이제 없으니까요. 진태석은 순간 웃었습니다. 웃었는데요. 그 웃음이 너무 차가워서 주하늘은 속으로 한 번 더 결심합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끝이다. 그런데 진태석이 의외로 고개를 끄덕여요. 겉으로는요. 진태석은 말합니다. 좋아. 꺼내주지. 대신 내가 약속을 어기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부터 사라질 거야. 주하늘은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이 변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차정원이 떠올랐고 동시에 한혜라가 떠올랐습니다. 주하늘이 사랑하는 사람, 주하늘을 믿는 사람, 그리고 주하늘이 배신하면 같이 무너질 사람들. 며칠 뒤 정말로 공난숙이 무사히 밖으로 나옵니다. 기적처럼요. 겉으로는 절차상의 문제 같은 말들이 붙겠지만 공난숙은 본능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진태석이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가 무언가라는 것도요. 공난숙은 밖에 나오자마자 주하늘을 불렀습니다. 남들 앞에서 큰 말은 안 했는데요. 문 닫히자마자 공난숙은 주하늘 얼굴을 가만히 보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늘아, 너 뭘 줬니? 안 드렸어요. 빌렸어요. 그거 언젠가 갚아야 해. 알아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끝낼게요. 공난숙은 그 말에 잠깐 눈을 감습니다. 공난숙은 주하늘을 진짜 아들처럼 아끼는 사람이라서요. 이 아이가 어떤 표정으로 끝낸다고 말하는지 그게 얼마나 위험한 마음인지 단번에 알아챘거든요. 공난숙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합니다. 진태석, 내가 반드시 무너뜨린다. 그 한마디가 복수 선언이었습니다. 공난숙은 밖으로 나왔지만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었던 거죠. 문제는 여기서부터였는데요. 진태석은 공난숙을 내보내는 순간부터 사실 주하늘을 더 강하게 조이기 시작합니다. 약속이라는 이름으로요. 진태석은 계속 주하늘에게 확인합니다. 동영상이 정말 사라졌는지 USB가 정말 없어진 건지. 주하늘은 그때부터 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진태석을 속여야 공난숙을 살리고 그런데 속이는 순간 차정원과 한혜라가 위험해지고 또 그 둘을 지키려면 더 큰 거짓말을 해야 하고 주하늘은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요. 그래도 주하늘은 포기 못했습니다. 공난숙을 꺼냈으니까요. 이제부터는 약속을 지키는 척하면서 진짜 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의 중심에 차정원과 한혜라가 있었어요. 차정원은 이미 진태석의 또 다른 증거들을 세미에게 보여줬죠.
차정원은 진태석이 어떤 인간인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무너뜨려야 한다는 걸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 하나가 사람 인생을 어떻게 잡아먹는지 차정원은 몸으로 겪어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차정원은 주영채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단순히 통쾌해하지 못합니다. 그 이름에 얽힌 피와 거짓말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한혜라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진태석 앞에서는요. 한혜라는 언제나처럼 조용했고 부드러웠고 괜찮아요 라는 말로 모든 걸 덮을 줄 아는 아내처럼 굴었는데요. 진태석이 원하는 모습, 진태석이 안심하는 표정, 진태석이 내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태도를 한혜라는 너무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혜라는 진태석 앞에서는 화해한 사람처럼 웃기도 했고 다시 예전처럼 온실 속 화초 같은 아내 흉내도 냈습니다. 어쩌면 진태석은 그걸 보고 결국 돌아왔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혜라의 의도였죠. 진태석이 방심하는 순간이 한혜라가 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틈이었으니까요. 한혜라는 매일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크게 울지도 않았고 크게 싸우지도 않았고 대놓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는데요. 대신 한혜라는 아주 작은 것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진태석의 말투가 거칠어지는 순간, 통화가 길어지는 상대, 갑자기 비는 일정, 사람을 부르는 순서 같은 것들이요. 그렇게 조용히, 아주 조용히 진태석의 발밑을 파고들고 있었던 겁니다. 진태석은 가끔 이렇게 확인하듯 묻곤 했습니다. 너 지금 누구 편이야? 한혜라는 그때마다 눈을 내리깔고 부드럽게 웃어줬습니다. 당연히 당신 편이죠. 그 말이 진태석을 안심시켰습니다. 진태석은 한혜라가 다시 돌아왔다고 믿었겠죠. 그런데 한혜라는 속으로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혜라의 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였거든요. 진세미와 차정원. 그 두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한혜라는 자기 감정도 자존심도 심지어 자기 이미지까지도 전부 도구로 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혜라는 진태석을 사랑해서 곁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태석을 끝내기 위해 곁에 있는 것이었죠. 들키지 않게, 더 완벽하게, 더 오래 웃어주면서요. 그리고 드디어 동영상이 공개됩니다. 주하늘, 차정원, 한혜라가 숨겨왔던 그 동영상이요. 여기서 한 번 더 심장이 쿵 떨어지는 포인트가 들어가는데요. 진태석은 주하늘이 자기 앞에서 없애겠다고 했던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진태석은 이 공개를 배신으로 받아들이죠. 하지만 주하늘은 그 배신이라는 단어 앞에서 오히려 더 차갑게 말합니다. 배신이 아니에요. 이건 살아남는 거예요. 내가 감히 나를. 제가 감히가 아니라 당신이 감히죠. 당신은 사람 목을 조르면서도 세상이 조용할 거라고 믿었잖아요. 그 동영상이 터지자 진태석은 순식간에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여론은 무섭게 돌아섰고 진태석이 그동안 눌러왔던 사건들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뜹니다. 무엇보다도 차기범 관련 영상 증거 얘기까지 다시 퍼지기 시작하면서요. 진태석은 더 이상 회장님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오자마자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진태석은 연행됩니다. 그날 진태석은 끝까지 눈을 부릅뜨고 주하늘을 찾습니다. 주하늘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요. 주하늘은 속으로는 손이 떨리는데도 겉으로는 담담하게 버텼습니다. 왜냐면 주하늘도 알아요. 진태석이 끌려가도 끝이 아닙니다. 진태석은 무너지면서도 누군가를 같이 끌고 가려고 할 테니까요. 그 순간 공난숙은 뉴스 화면을 보고도 웃지 않습니다. 공난숙은 차갑게 말해요. 저 인간은 저렇게 끌려가도 마지막에 누굴 물고 늘어질지 고민할 거야. 그래서 더 빨리 끝내야 해요. 주하늘이 대답합니다. 하늘아. 공난숙은 주하늘을 똑바로 봅니다. 너 자신은 지킬 거니? 주하늘은 대답을 못합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질문이라서요. 이 와중에 가장 크게 흔들린 사람은 진세미였습니다. 진세미는 이미 진태석의 폭력성을 눈으로 봤고 차정원이 들이민 증거들로 아빠의 실체를 마주해버렸죠. 진세미는 이제 아빠 진태석을 모르는 척할 수 없습니다. 진세미는 한혜라를 붙잡고 울면서 말합니다. 엄마 나 이제 아빠 얼굴을 못 보겠어. 내 인생이 다 거짓말 같아. 한혜라는 진세미를 안아주면서도 속으로는 무너집니다.
한혜라는 진세미가 아빠를 버리면 좋으면서도 동시에 두려웠거든요. 진태석은 버려지는 순간 더 잔인해지는 타입이니까요. 하지만 진세미는 결국 결심합니다. 진세미는 아빠 진태석의 면회를 거부하고 회사에서도 진태석 라인과 거리를 두기 시작해요. 누군가는 진세미를 배은 망덕이라고 욕할 수도 있는데요. 진세미는 이제 그런 말이 무섭지 않습니다. 진세미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침묵하면 또 누군가 목이 잡히겠구나. 진세미는 차정원을 다시 찾아갑니다. 진세미는 차정원에게 처음으로 부탁을 해요. 차정원 아니, 언니. 내가 뭘 해야 돼? 차정원은 그 호칭에서 잠깐 숨이 멎을 뻔합니다. 진세미가 언니라고 부르는 건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진실을 인정하는 행동이었거든요. 차정원은 진세미를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대신 차정원은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세미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본 걸 부정하지 않는 거야. 그게 다야? 그게 제일 어려워. 진세미는 그 말을 듣고 또 울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번엔 무너지는 울음이 아니라 살기 위한 울음이었습니다. 한편 주영채는 완전히 쫓겨납니다. 가짜 임신, 가짜 유산이 들통난 뒤 주영채는 더 이상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자리가 없어졌어요. 주영채는 무릎 꿇고 사과까지 했지만 진세우는 마음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진세우는 원래도 사람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친아빠 진태석 밑에서 한혜라 밑에서 회사 권력 싸움 한가운데서 살아남으면서 믿음이 아니라 통제로 관계를 맺어온 사람이잖아요. 그런 진세훈에게 주영채의 거짓말은 치명적이었습니다. 나한테 왜 그랬어? 세훈 씨, 나 진짜 무서웠어. 나도 살고 싶었어. 살고 싶어서 거짓말을 해? 당신은 나 없으면 더 망가질 거니까. 이 대사가 주영채의 본심이었는데요. 주영채는 사랑을 말하는 척하지만 결국 진세훈을 왕좌에 올려야 자기 자리도 생긴다는 걸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영채는 쫓겨난 뒤에도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집요하게 진세훈에게 붙으려 합니다. 주영채는 바깥에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투자자, 언론, 디자인 업계 사람들, 그리고 진세훈에게 도움이 될 만한 줄들이요. 주영채는 스스로를 이렇게 다독입니다. 내가 진세훈을 회장 자리에 올리면 사람들은 다시 나를 회장 3호로 봐줄 거야. 하지만 여기서 주영채에게 가장 잔인한 변수가 튀어나오는데요. 바로 공난숙입니다. 공난숙은 주영채의 친엄마였죠. 그런데 공난숙은 주하늘을 진짜 아들처럼 아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난숙이 밖으로 나오면 주영채는 본능적으로 기대요. 엄마가 나를 구해줄 거야. 그런데 공난숙은 주영채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영채야. 너는 내가 무너진 이유를 아직도 운이라고 생각하지? 주영채는 눈이 흔들립니다. 엄마 나 지금 너무 힘들어. 힘든 건 내가 만든 거야. 그리고 난 지금 진태석을 무너뜨릴 거고 그 과정에서 방해되는 건 다 치울 거야. 너도 예외 아니야. 이 말이 주영채를 완전히 얼려버립니다. 주영채는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공난숙은 엄마이기도 하지만 전쟁하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공난숙이 선택한 쪽은 주영채가 아니라 주하늘일 수도 있다는 걸요. 주영채는 그날부터 방향을 바꿉니다. 공난숙에게 매달리는 대신 진세훈을 더 강하게 끌어당기려 해요. 주영채는 진세훈에게 정보를 흘리고 진세훈이 진태석 빈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려 합니다. 주영채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죠. 공난숙이 나를 버려도 내가 진세훈을 올리면 결국 공난숙도 날 무시 못해. 그런데 이야기의 긴장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묘하게 꼬입니다. 진태석이 연행됐다고 해서 진태석의 영향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거든요. 진태석은 끌려가면서도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남겼고 그 메시지가 어디로 향하는지 아무도 확신 못합니다. 주하늘은 계속 불안해요. 혹시 진태석이 마지막에 차정원과 한혜라를 같이 묶어버리면? 차정원도 불안합니다. 차정원은 늘 강한 척하지만 사실 차정원은 약한 부분이 딱 하나 있어요. 주하늘입니다. 차정원은 주하늘이 다치는 걸 못 봅니다. 그래서 차정원은 주하늘에게 말해요. 주하늘, 너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 나 혼자 아니야.
아니, 너 지금 내 목숨을 담보로 판을 굴리고 있잖아. 주하늘은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면 차정원이 맞는 말을 했거든요. 주하늘은 지금도 공난숙을 지켰다는 안도감과 차정원을 위험에 끌어들였다는 죄책감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 두 감정이 하루에도 몇 번씩 주하늘을 찢어놓고요. 한혜라는 그 둘을 보면서 또 하나의 결심을 합니다. 한혜라는 더 이상 평소처럼 행동회로 딸들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면으로 판을 끝내는 엄마가 되려고 해요. 하지만 한혜라는 알고 있습니다. 진태석이 무너지면 진세훈이 그 자리를 먹으려고 할 거고 주영채가 그 옆에서 불을 붙일 거라는 거요. 한혜라는 조용히 말합니다. 정원아, 세미야, 그리고 하늘아. 이제부터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칠 거야. 이 말이 다음 회의 전쟁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청자들 숨 못 쉬게 만드는 여지를 하나 남기고 끝나는데요. 진태석이 연행된 다음 날 공난숙에게 정체 모를 택배가 도착합니다. 공난숙은 그걸 열어보고 표정이 굳어요. 안에는 USB가 하나 더 들어있었습니다. 주하늘이 없앴다고 믿었던 것, 차정원이 숨겼다고 믿었던 것, 한혜라가 관리한다고 믿었던 것과는 다른 라인의 USB였어요. 공난숙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이건 누가 갖고 있던 거지? 그 순간 공난숙 머릿속에는 딱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주영채. 주영채는 무너졌는데요. 무너졌으니까 더 위험해졌습니다. 왕좌에 올리겠다고 매달리는 진세훈 옆에서 주영채는 마지막 카드를 쥐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카드가 진태석만 겨냥하는지 아니면 주하늘까지 겨냥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하늘은 공난숙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이제부터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더 큰 판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열렸는데요. 진태석이 끌려간 자리, 진세훈이 노리는 자리, 주영채가 다시 붙으려는 자리, 그리고 차정원과 한혜라가 지키려는 자리까지 이제 진짜로 한 번만 잘못 디디면 전부 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죠. 주영채가 쥔 두 번째 USB는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이려고 나온 걸까요?